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M1 스토리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이라서 좋습니다. 뭐 월급이 많으나 적으나 그냥 밥만 먹으면 꼬박꼬박 잠이 오는 계절 아주 좋습니다. 이때 우리가 월급쟁이 나는들은 봉된 계절입니다. 꼰대 김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재미있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뭐 성급한 해가지고 볼 게 너무 많아. 볼 게 너무 많죠. 볼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또 길거리에도 볼 게 많아. 날이 화사해지니까. 그렇지. 길거리도 볼 게 많아. 뭐 꽃들도 좋고 뭐 사람꽃, 나무꽃, 뭐 또 현수막꽃 해가지고 야 이게 뭐 눈 돌릴 때도 많고 뭐 기 돌릴 때도 많고 야 이게 참.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보죠. 그 주택연금. 지금 주택연금. 그 최근에 주택연금이 이제 2007년부터 나왔어요. 나왔죠. 나왔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활성화는 안 돼 있었어. 왜 활성화 안 됐을까? 별 관심이 없거든. 관심이 없다. 일단 또 뭐 부동산 내 집인데 내 집을 담보로 뭘 하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 정서지고 와닿지도 않고. 정서 받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활성화해 보자. 또 지금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 해결해 보자라는 의도로 최근에 내 집 마련 3종 세트라는 3종 세트. 가 출시됐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주택연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포인트는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네. 하나는 첫째, 이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집에 대한 정서가 특히 시니어분들 집에 대한 정서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네. 집 하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아온 그렇지. 인생이 네네. 이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집을 덜커덕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 집이 아니라는 정서 충돌이 강한 거야. 그래서 빚이 없어도 그 부동산에 그 아파트에 빚이 없어도 담보대출이 없어도 괜히 마음적으로는 내 집이 아니기 싫은 이제 그런 정서가 하나 있었다고. 그리고 또 집 하나는 애들한테 줘야지. 그렇죠, 내가 그런 줄 것도 있고. 없는데 집 하나는 줘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것들이 어머니에 깔려 있죠. 또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정부 발표, 정부 이런 정책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처럼 이 담보대출이 기존 시니어 가정이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많아. 살 때도 대출을 이렇게 해서 사기도 했거니와 또 설령 구입할 때는 안 했더라도 나중에 네. 애들 결혼시키고 뭐 한다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주택에서 담보대출 받은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정부 입장에서 악성이다. 그렇지. 그런데 네.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도 빚이 있어서 또 이렇게 은행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주택연금 받아봐야 뭐 요거 빼고 하니까 별로 없네 이런 또 정서도 있었더라는 건데 이것들을 조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한 것이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나온 배경이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기준금리가 미국에서는 이제 인상으로 돌아섬으로 인해서 추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내가동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현재 최근에 이 배경이 이 대책에 나온 배경을 보면 일단 꼰대가 잘 정리한 것처럼 대부분 50세 이상 가장들은 대부분 자산이 주택이죠. 부동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똥줄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현금 확보가 힘들다라는 거지. 묵고 살기 힘들다. 그렇지. 그리고 중요한 가계 부채는 현재로서는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큰 리스크로 조금씩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주택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원래 이렇게 3종이니 5종이니 세트가 나올 때마다 세트가 나온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 듯 해 보입니다만 네네. 사실은 세트가 나오면서 이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골치가 거죠. 아프기 시작하지. 무엇을 할까?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하냐 마냐 이것만 결론 지으면 되는데 이제 세 개나 있으니까 뭘 하면 좋지 이런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속편한 것은 이 꼰대처럼 집 없는 거, 그죠? 집 없는 것이 제일 속편한데 그러네. 집이 있다고 하면 또 그만큼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불편으로 당연한 고민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집 마련, 내 집 연금 3종 세트라 나온 거, 뭐 하나씩 한 번씩 뭔지 일단 한번 까보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60세 이상 가구주를 통해서 가구주들이 이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으신 것들이 있으신데 이거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주겠다. 이런 의도가 하나 있죠. 그 대출 받은 것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지. 기존에는 우리가 주택연금에서 연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미래의 받을 주택연금을 한 50% 정도 땡겨서 끄집어서 중도 그렇지. 인출해서 빚을 갚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 대출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그 가격으로 안 되더라라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폭 한 70%까지 빼서서 빼내서 중도 인출해서 은행 빚을 먼저 갚도록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이제 1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빚 갚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 연금으로 받아가라. 이거죠. 나머지 주택은 연금으로 받아가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한번 훑어보죠. 그죠. 일단 이제 40대, 50대 이런 그런 분들한테 주택연금 약정을 하라고 하는 거지. 예, 대출 받으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단은 약정을 한다면 일단은 금리에 대한 우대를 줄게. 예, 대신에 기존에 받았던 변동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정금리화 시키고 분할 상환을 해라. 라는 게 이제 두 번째인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사실은 주택연금에 대한 것보다는 주택연금을 이용하되 기존에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그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확정금리로 이제 그 분산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더 크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좀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이 낮으신 분들 그리고 자산이 일정 규모 대략적으로 한 2억 5천 정도 이하이신 분들한테는 기존 주택연금에 비해서 연금을 주는 금액을 약 한 20% 정도 인상해서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무조건 좋아. 그래서 여기서 크게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인데 뭐.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좀 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한다. 자,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팩트만 보면 주택연금으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끌어당겨서 중도인출 최대 70%까지 끌어당겨서 빚을 갚아라. 빚을 갚고 빚이 없는 행복한 마음에서 이제 내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사례를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케이스에는 70%를 땡겨가지고 빚을 갚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고 나니 연금으로 받는 게 26만 원 밖이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이 부분이 한 3억 정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약 7,5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매달 19만 원 이자를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3종 세트를 통해서 이번에 그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걸 활용을 하면 대략적으로 그 기존에 있는 대출 부분은 다 상환을 하고 중도인출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가서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연금액이 대략적으로 26만 원 정도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자를 19만 원 내고 있었던 거를 갚아버리고 안 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26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즉 나가는 비용이 줄어들고 받는 게 생긴다. 얼핏보면 좋아 보이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근데 나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대신에 받는 것도 줄어든 거지. 이제 원래 결국 이제 받는 돈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19만 원을 빼고 나니까 그만큼 줄어드는데 야 그러지 말고 그냥 19만 원 이자조차를 아예 탕감해. 네 받을 연금 가지고 땡겨서 중도인지를 그리고 당연히 그렇지. 연금은 줄어들지. 그런데 자 아까도 우리가 주택연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집이 남의 집이 된다. 이것이 좀 깨림칙하고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는데 사실하고 다른 팩트는 팩트고 네. 정서는 정서인데 네. 근데 이번에는 대출금을 갚는 거는 괜찮아. 뭐 빚 갚는 게 당연히 땡큐지. 좋은데 그러고 나니 꼴랑 내 집 맡기고 내 집 맡기고 이게 어떻게 만든 내 집인데 내 집 맡기고 꼴랑 한 뭐 20몇만 원 받는다. 네. 이게 과연 정서적으로 시니어분들한테 정서적으로 이게 오케이 될
내용인가 싶은 이런 의아심은 있죠.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만약에 예를 들면 주택이 행이라도 상승을 한다라면 그 상승분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가입자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 주겠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이 의도는 좋은데, 쉽게 말하면 부채를 이제 낮출 수 있는 의도는 좋은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꼰대 얘기처럼 정서적인 문제도 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이거는 좀 재무적으로 본다면 집이 하락할 것들, 상대적으로 지금 하향 안정화되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땡큐죠. 왜냐하면 하락하더라도 하락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월 지급을 예상하기 때문에. 근데 집값이 많이 상승할 지역들,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그런 갭만큼 연금을 내 시대 때 많이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불리함이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초과 상승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가져가는 거고, 예. 결국은 내가 부채를 내 부채를 좀 줄였더니 결국은 내 집이 상승분과 함께 정부가 가져가는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시니어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정부 정책을 결정할 그렇지. 때. 이게 이 시니어들은 내 집을 위해서 참 분투하면서 내 집을 마련한 건데 그 집을 가지고 대출도 받고 등등해서 자녀 결혼을 시켰을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또 그중에 일부는 이것을 자녀들한테 넘겨주겠다. 자녀들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넘겨주겠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를 다 한다. 부모의 책임을 다 한다라는 정서가 강하게 깔려있는 한국의 시니어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런 정서를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이자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발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접근일 수 있다. 오히려 더 그거에 앞서서 그러면 좀 이거를 좀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사전 이제 맞죠? 좀 풀어서 얘기하면서 이론화시키면서 공감을 사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너무 재무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느낌이 나는 하여간 20몇만 원 받는 거 주택임금 난 싫어. 네. 내가 이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지. 이게 안 땡기는 거야, 안 땡기는 거야. 두 번째를 한번 드려볼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30대 50대 보금자리와 연계한 주택연금. 네. 그래서 보금자리를 이용하는 30대 50대가 내가 나중에 주택연금 가입하기 약속하겠다 라면 금리를 깎아주고 인출도 늘려주고 이런 것들 좋아 보이죠. 금리를 깎아준다니까.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일단 고정금리화 시키는 거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화 시키는 거고, 대부분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만기일 상한 대출을 하죠.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집을 갚죠. 대부분 이제 집을 갈아타면서 그렇게 만기를 갚아버리는 거지.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인 건데, 이제 거짓거리를 못하고 어떻게 된다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된다. 매월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상한 이 말입니다. 원리금. 이것도 보면 참 좋은 제도긴 한데 너무 정부 입장에서만 얘기한 것 같아. 즉 대출을 줄이고 변동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은 좋아요. 근데 그 당사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장 좀 금리가 인하되는 거는 좀 맞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원금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렇지. 상당히 이제 재정 부담이 월 현금 흐름에서 그렇지. 그렇더라도 시니어들의 네. 월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는 이런 현실 행편에서 월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칫에게 자식들 부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대부분 40대 50세 때 부동산 집 하나 남으신 분들, 저 은퇴 때 집 하나 남으신 분들은 뭐냐면 이분들은 30대 집을 사고 그동안 열심히 대출을 갚았어. 대출을 갚으니까 이제 은퇴 시점 되는 거지. 예. 즉 결론적으로 보면 원금을 빨리 갚는 게 전체적인 이자를 빌릴 수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 클 수도 있다라는 거지. 매월 고정적으로 생기는 저축, 다른 데 쓸 수 있는 저축을 집으로 다 몰빵 때려버린다는 거지. 즉 정부가 안고 있는 리스크들 개인이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이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그 저축에 대한 기회비용 자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어찌 보면 또 숨통이 막힌다라는 거야. 현금물이 막힌다라는 거야. 이거는 또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1번, 2번에 비하면 삼성센터의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그냥 세 번째. 단순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유가 없어 이건. 예. 그게 뭐냐면 그렇지, 자산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기존에 받는 연금 20% 인상해 주겠다. 올려주겠다. 뭐 더 주겠다는데 뭐 이거는 뭐 사족 달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사족 좋다. 달 이유 없어. 뭐 더 주겠다는데. 어. 그래서 저소득층 우대형 상품 요것은 뭐 당연히 땡큐고요. 근데 1번, 2번을 이제 조금 전에 정리해 봤지만 결국 이제 1번의 문제는 우리 시니어들의 정서. 이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렇게 빚을 갚는 것에 그리고 내 집인데 내 집은 어떻게 마련한 내 집인데 주택연금을 조금 받으면서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겠느냐는 부분이 고민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금 흐름 계획이죠. 결국은 갚아야 될 돈들이 월 이제 소비돼야 되는 돈들 갚기 위한 돈 이것들이 이제 불어나는데 이것들에 대한 정확한 플래닝 계획이 그죠? 선행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 저는 물론 물가가 되게 중요하죠. 투자에서는 이제 그 저축에서는 물가가 이제 내 원금을 갉아먹으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 그럼 부채에서는 물가 상승되면 그만큼 내 부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거야 어찌 보면 맞지? 지금에 대한 1억에 대한 가치와 10년, 20년 뒤 1억에 대한 가치가 틀릴 거잖아. 그래서 대 같은 거는 안 갖고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지. 솔직히 저는 이제 대출을 일으킨다면 당연히 원리금 상환 솔직히 저는 안 하고 싶어.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이자가 나가는 거에 대해 고민도 있겠지만 그걸 원금을 안 갖고 다른 놔두면 또 다른데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률만큼 원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라는 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유가 있으시고 그러시면 모르실까. 집 하나 있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 저축하기 100만 원 저축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지. 그래서 70-80%로 또 집을 또 대출 상환하고 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다. 답답할 노릇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때는 자 3번은 뭐 더 준다는데 땡큐. 무조건 땡큐. 1번,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주택연금 수요자, 즉 집을 가진 시니어 이런 분들에 대한 것보다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하면 정부가 소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계 부채의 압박 이것에서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나 볼 수 있을까? 이 어떤 의미에서 책임을 민 쪽에 다 전가를 시키고 정부는 이쪽에 대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볼 수 있죠. 볼까라는 이런 궁리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좀 이제 걱정이 들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볼 모습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기존 집이 예를 들면 공급 과잉이 되고 이러면은 좀 하락도 되면서 사이클 그리면서 선순환되는 효과가 있는데 일단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막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딱 냉정히 보면 딱 이게 구별이 되잖아요. 이게 새집, 헌집. 헌집은 진짜 안 올라. 헌집은 물론 이제 지역적인 이런 또 이렇게 차이도 분명히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헌집은 잘 안 올라. 헌집은 이게 지금 시니어들이 가고 있는 주택연금 이 대상 주택들이 100% 헌집이라는 소리잖아 지금. 그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향후에 부동산 시장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내 집 마련 3종 세트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 안티적인가? 항상 나오면 우리는 뭐든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이나 이런 상품을 만든 사람의 숨은 의도를 찾아보자. 그죠? 숨은 의도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보다 명확한 또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긴 좋은 제도예요. 다만 그 제도 이면에 숨겨진 것들도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도 하나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접근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주택 3종 세트 무턱대고 어떤 이렇게 좋다고 보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본인의 사정과 형편에 잘 맞춰서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